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네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쳤는데 앞 없이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벌써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봤습니다. 저게 뭐지? 현수막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차가 있었나? 나는 받았나? 나는 해당되나? 그러면서 또 하나가 걸렸습니다. 1차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10배면 그냥 조금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국 행정복지센터 상황이 기사로 나왔는데요. 울산, 경기 화성, 용인, 창원, 제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업무 시작 전부터 번호표 뽑으러 온 사람들, 야외 텐트까지 설치했는데 거기도 꽉 찼습니다. 근데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 온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카드사 앱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니까 굳이 센터까지 안 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이 익숙하지 않거나 뭔가 직접 확인을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분들. 그분들이 아침부터 나오신 겁니다. 제주에서 70대 어르신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좀 오래 남습니다. 식용유도 사고 쌀도 사고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은 식용유랑 쌀, 그게 지금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 현장에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들입니다. 대전에서 50대 남성분이 신청하러 왔는데 창구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대상자가 아닙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저번 민생지원금은 받았는데 이번엔 왜 안 되냐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찝찝했습니다. 기준이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그게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직원분이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달랬다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게. 그러면 기준이 생각보다 좁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꽤 넓은 범위 아닌가 싶은데 헛걸음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기준을 제대로 알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양산에서는 신청 가능한 요일을 착각하고 온 분도 있었고 아내 거 대리 신청하러 왔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안 챙겨서 발길 돌린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받는 건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입니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꽤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게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같은 소득이어도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위 70%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하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냥 소득 하위 70%라고만 하면 많은 분들이 나도 되겠지 하고 오시는 거고 막상 가면 안 된다는 얘기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쓰는 건지도 좀 봤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 싶으면 본인이 쓰는 카드사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주소지 관할지역 사랑상품권 앱을 쓰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못 쓰면 잔액이 사라집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받아놓고 깜빡해서 못 쓰는 분들 분명히 나옵니다. 8월 말이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셨다는 질문이 마트에서 되나요? 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동네 마트나 지역 가맹점에서만 씁니다. 광주 마트 대표가 한 말이 이겁니다. 대형마트에서 못 쓰니까 동네로 오시는 것 같다고요. 이게 의도된 겁니다. 지역 상권으로 돈이 돌게 하려는 구조입니다. 받는 사람만 기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차 때 이미 경험을 해본 소상공인들이 이번 2차에 더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원금 나올 때 특히 먹는데 돈을 많이 쓰신다고요. 농민분도 있었습니다. 무안에서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인데 기름값에 비닐값까지 올라서 농사 준비가 힘들었는데 지원금으로 좀 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원금이 소비자한테 가고 그 돈이 식당, 마트, 농산물 시장으로 흘러가고 거기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돈이 한 번 돌면 그냥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가 계속 걸립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이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힘든 사람들 돕겠다는 건데요. 근데 지원금을 마트에서 씁니다. 식당에서 씁니다. 쌀 사고 식용유 삽니다. 기름값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름이랑 실제 사용처가 좀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1차보다 10배 이상 늘었다는 것도 갑자기 왜 10배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주 70대 어르신이 하신 말씀. 이왕이면 노인 일자리도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한다. 지원금 받는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원금이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한 번 주는 돈보다 계속 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런 거 뉴스에서 잘 안 짚어줍니다. 지원금 얼마 줬다, 몇 명이 신청했다, 이런 숫자는 나오는데 그 줄에 서 계신 분들이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주는 돈이 아니라 계속 버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0시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하고 요일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헛걸음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오늘 현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으면 8월 31일 전에 꼭 쓰셔야 합니다. 기한 지나면 사라집니다. 10배 늘어난 지원금, 한국센터 북새통, 헛걸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더 달라던 어르신.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얘기의 시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